자, 이번 현역가왕의 본선 3차전에서 우리가 예고편으로만 봤었던 대결과는 다르게 또 다른 충격적인 대결들이 많이 펼쳐진다. 지금 이런 스포일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예고편의 영상만 봐도 우리의 생각을 전혀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홍자 씨, 홍지윤 씨, 이 두 사람의 대결이 계속하여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이 증거 장면들에도 그러한 것이 예상되는 모습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맞대결을 펼친다? 본선 3차전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준결승행을 의미합니다. 12명의 준결승행 합격자를 발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홍준, 홍자가 맞붙는다? 물론 추가 합격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은 탈락 위기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 홍자 씨는 당초 뭐였죠? 홍자 대 차지연, 이렇게 홍보가 됐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승패 결과가 발표되는 장면을 보면 홍지윤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고 홍자 씨가 옆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 다 각자 다른 합동 무대를 펼쳤었던 복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홍지윤 대 차지연이라고 떡하니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빈예서, 스테파니, 이수연, 김태연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홍지윤, 홍자가 이렇게 차지연 씨와 맞대결이 아닌 상태로 붙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대결 형태로 보여지지만 아마 점수는 개별 채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뭐 뒤집기 한 판이 됐건 뭐 자기 어떤 필살기 무대가 됐건 뭐 인생곡 미션이 됐건 이것으로 최종 점수를 집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홍자 대 홍지윤이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장이 사실 듀엣 무대처럼 보이는 것이 먼저 이렇게 우리가 봤던 예고편에 등장을 했고 같은 복장이죠. 여기에서 홍지윤 씨가 홍자와 대결을 펼치는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이걸 패자부활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차지연 씨와 대결해서 둘 중에 한 명이 탈락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셨던 홍지윤 씨의 팬분들은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홍자 씨의 팬분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그럼 누가 승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느냐. 뭐 방청객들의 증언도 있습니다만 사실 방청객분들의 증언을 들어볼 필요도 없을 만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번 에이스전 무대 때 금잔디 씨의 영상이 5.3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지윤 씨는 어떻죠? 32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션에서 1등한 이수연 양의 무대가 16만 회를 기록했고요. 차지연 씨의 무대가 5.7만 회입니다. 차지연 씨는요, 사실 금잔디 씨와 비슷한 수준이고 1등한 이수연 양의 16만 회 조회수도 홍지윤 씨의 32만 회의 조회수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홍지윤 씨와 홍자가 맞붙는다? 자, 다른 영상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홍지윤 씨가 불렀었던 이 듀엣 무대는 다 배제하고 그냥 솔로 무대로만 홍지윤 씨와 판단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홍지윤 씨가 내가 왜 웁니까? 노래가 51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홍지윤 씨의 노래 무대 조회수는요, 수십만 회입니다. 그것은 에이스전에서 1등을 차지하는 이수연 양보다도 높은 평균 조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홍자 씨의 노래 무대가 여기에 지금 비할 수 있느냐, 비교가 되느냐, 비교 자체가 사실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지금 홍자 씨의 다른 무대 보면은 제작진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홍자 씨의 얼굴을 썸네일로 걸기도 하지만 실제 유튜브 상의 조회수도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봤었던 이 마녀 사냥단 때의 이 무대 조회수 있잖아요. 이때 조회수를 보면 또 상당한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홍지윤 씨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 MBN은 왜 이렇게 영상을 엉망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홍자 씨가 이때 1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너 떠난 후에를 100만 회를 기록했어요. 엄청난 조회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덤이 이 장난 아닌 탄탄한 응원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100만 회라는 조회수는 이 빈예서 양의 연정인 127만 회를 빼고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홍지윤 씨가 이 당시 때는 70만 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홍자 씨와의 노래 무대와 비교해 놓고 본다면 이수연 양도 43만 회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자 씨의 너 떠난 후회가 100만 회가 나와버렸으니 이거 엄청 높은 조회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부터입니다. 이 다음에 있었던 뭐 팀 미션, 뭐 1대 데스매치 이런 무대의 영상들의 조회수가 이제 하나둘 공개가 되는데 이 당시 때 홍자 씨의 모르시나요 노래가 27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자 씨의 노래 무대 조회수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이 홍지윤 씨의 노래 무대 조회수는 51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자 씨와 이 홍지윤 씨의 사실 뭐 재대결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홍지윤 씨가 이 현역가왕 완전 이 마녀사냥단 때의 편을 제외하고서는 뭐 조회수라던가 대국민 투표라던가 마스터단의 평가라던가 모든 부분에서 압도하고 있고 특히 이번 누룽지 캐러멜도 초대박이 났죠. 뭐 사실 천기가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이제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홍자 씨가 워낙 이때 노래 실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야 홍자가 노래를 제대로 하는 거냐? 라는 비판이 너무 빗발쳤기 때문이죠. 사실 그런 내용은요. 지금까지도 이 현역가왕의 시청자 게시판에서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역이라면 실력을 보여야 한다라는 글들도 보이고 특히 홍자 씨 같은 경우는 감미연 장하온을 부활시켜야 한다. 홍자는 탈락시켜야 한다. 홍자가 어떻게 저런 노래 실력으로 이거 보이시죠? 홍자 스테판이 말이 되냐? 엄청난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아무리 장르가 다르다 해도 가수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 노래자랑 예신보다 못한 실력이면 알아서 나가야 한다. 왜 감미연 씨가 탈락했어야 되냐? 이런 비판이 이미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홍자 씨의 현역가왕에서의 노래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던 이 두 사람이 정말로 맞붙게 된다면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말에 따르면 김태연, 이수연, 그리고 빈예섭까지 이 세 사람의 무대가 훌륭했다라는 평가가 방청객들 사이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만큼 이 성인 가수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왜냐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준결승행은 12명밖에 못 가는데 이 중에 3명이 빈예서, 김태연, 그리고 이수연 3명 자리가 나갔으면 이제 9명의 자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안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홍자 씨는 사실 홍지윤 씨와 직접적인 비교를 유튜브 상으로만 놓고 봐도 너무나 극심하다. 홍지윤 씨의 한오백년이 유일하게 에이스전 무대에서 32만 회를 기록한 것만 봐도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어디 뭐 그뿐입니까? 대국민 투표에서 강희연 씨가 초반에 1위로 엄청 치고 올라오다가 이제는 홍지윤 씨가 압도적인 1위인데 홍자 씨는 탑5 안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요. 저는 이 홍자 씨가
결국 준결승 진출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마스터단도 있고요. 팬덤의 규모도 있고요. 이런 것이 결국 시청률로 연결이 됩니다. 시청률로 연결되는 참가자를 이 현역가왕 제작진이 탈락시킨 건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어리지만 않으면 웬만해선 올라갑니다. 아마 이 결승전 진출 때는 이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1위와 5위 간의 대결이에요. 대국민 투표로 따지면. 유튜브 조회수로 따지면 더 극심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홍자 씨가 역시나 준결승을 진출하게 된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홍자 씨뿐만이 아니라 함께 했던 이 스테파니 역시 사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엉망진창의 노래를 선보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스테파니 씨가 애당초 본선 3차전까지 남은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결국 준결승행을 하게 된다라는 썰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가수들 10명에 2명이 더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스테파니도 붙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사실 이 제작진과 마스터단의 이런 횡포 아닌 횡포로 인해 계속하여 진출자와 탈락자가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분개함에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홍재인 씨는 미스트롯에서 선을 차지했습니다. 2등을 했죠. 미스트롯 2 때 양지은이 진, 홍지은이 선, 김다연이 미 이렇게 진선미에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근데 홍자 씨는 어떻죠? 미스트롯에서 시즌 1이죠. 이때 미를 차지했습니다. 3등입니다. 이 당시 때 선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정민 씨가 차지를 했어요. 근데 그냥 대충 나온 설명으로 하차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역가왕이 사실 얼마나 참 엉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홍자 씨는 미스트롯에서도 3등을 했고 홍지윤 씨는 2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미 조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 홍자 씨가 이렇게 미를 차지를 했을 때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그 사이에 활약한 홍지윤 씨의 어떤 활동량이 홍자 씨를 압도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팬카페를 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홍지윤 씨의 팬카페 숫자가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홍자 씨는 얼마일까요? 홍자 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자 씨도 10,000명 정도의 팬카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623명 대 1,639명.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어떻냐? 인스타그램에서 홍지윤 씨 같은 경우는 2.8만 회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자 씨는 어떻죠? 7.6만의 팔로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홍자 씨가 어찌 본다면 온라인 상에서의 파급력이 홍지윤 씨보다 높거든요. 왜냐하면 활동 기간이 좀 더 길지 않습니까? 근데 충격적인 건 현역가왕에서의 대국민 투표 순위가 이만큼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유튜브에서 조회수의 차이가 초반에 홍자 씨가 100만 회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 지금 중반부로 다가오며 홍지윤 씨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며 나아가서는 대중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는 노래 무대를 선보이게 되면서 뭐 사실상 홍자 씨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커져버렸다. 비난이 쏠리고 있다. 가수 맞냐? 노래 저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빗발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뭐 앞에서도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사람의 대결에서는 홍재윤 씨가 승리를 할 것 같고 결론은 둘 다 준결승 진출을 확정짓게 된다. 이게 아마 현역가왕의 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홍자 씨가 이제 패자부활전이나 추가 합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홍자 씨가 결국 준결승전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시청자분들의 엄청난 비난과 비판과
이 분노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빈예에서 김태현, 이수연 3명의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엄청난 순위와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 성인 가수들을 압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의 조회수도 그렇고 이때까지의 어떤 대국민 투표와 마스터들에게 받아왔던 점수들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나머지 이 탈락자, 그러니까 이번 본선 3차전 최종 탈락자는 2명이 될 것이다. 이 2명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짜는 뭐죠? 준결승전부터입니다. 준결승전부터 붙어야 될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져야 될 사람이 붙는 경우도 이제 드물어집니다. 정말 이제 누가 떨어져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참가자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이 준결승 무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자, 이런 현역 가왕에 제가 발견해낸 놀라운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 본선 3차전 준결승행이 어찌 보면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대주제를 정해놨죠. 이수연, 김태현 한 명은 탈락한다. 이건 또 무슨 망발이야 하실 수 있는데, 본선 3차전에는 14명이 대결 무대를 펼치게 된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탑10에 선정하는 것이 결승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요번에 본선 3차전에서는 준결승행을 결정지어야 하는데 몇 명을 뽑아야 될까요? 탑 12명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명의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다. 제가 한번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아마 4명의 뭐 방출자 또는 그 이상의 방출자 중에 선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수연, 김태현 둘 중에 한 명은 탈락이라고 했느냐? 뭐 이수연 양은 빈예에서 양과 대결을 하고 김태현 양은 뭐 나오지도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와 대결을 할 텐데, 그러다 보니 또 패배한다고 어림짐작하는 거 아니야? 하실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직접 증거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요렇게 1라운드, 2라운드 대결이 있어요. 그래서 김태현 양도 이렇게 자신의 어떤 포부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고, 이수연 양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도대체 어떤 대결을 펼치게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수연 양은 빈예서 양과의 대결이 예고가 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실상을 파악해보니 아니었다. 제가 그 내용을 후반부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김태현 양은 왜 이수연 양과의 대결을 펼친다고 얘가 말을 하고 있을까? 아시겠지만 1라운드는 이렇게 뭔가 좀 펼쳐지는구나. 1라운드는 합동 무대 대결이 펼쳐지는구나. 2라운드 뭡니까? 2라운드가 솔로 무대 대결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현역가왕 요번 어그로를 발생하기 위한 엄청난 꼬임이 내포되어 있다. 엄청나게 무대를 꼬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대결은 아닌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대결보다는 아마 뭐 대결처럼 보이는 무대지만 각자의 점수를 추산해서 그 점수를 아시다시피 요렇게, 이게 무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수연 양은 김태현 양과 대결을 하고 빈예서 양은 스테파니와 대결하는 모습이 예고편에 고스란히 나왔다라는 겁니다. 반전 결과가 빗발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결과가 이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서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어그로가 있을 것이다. 제 예상으로는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1라운드 무대 대결 그리고 결과 발표까지가 7회차,
그리고 솔로 무대 대결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종 결과 발표를 하는 8회차가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흐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8회차까지 시청률을 빡 끌어올리면 3명 다, 10대 가수 3명 다 준결승 또는 결승전 진출이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수연 양이 15세 미만이고 나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이 김태현 양과 빈예서 양은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뭐 스피노프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12시 이후에는 귀가 조치를 해야 하는 특징 때문에 녹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한 1, 2년 지나면 이제 계속하여 MBN 방송을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수연 양은 아직 이들보다도 한참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수연 양이 이런 어떤 방송국의 입장에서 뭔가 탈락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김태현 양의 탈락 이야기는 생각보다 이수연 양의 파급력에 못 미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이 나오나 좀 찾아봤어요. 김태현 양은요, 스타랭킹 여자 트롯 가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죠? 이 대국민 투표에서는 이수연 양이 앞서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내에서는 이수연 양의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줄 정도로, 보이시죠? 지금 빈예서 양도 1회 전곡 듣기. 이거 뭐 빈예서 양의 노래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주 이례적으로 이수연 양의 같은 경우 이 님이여 노래 무대를 1시간 반복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줄 정도로 현역가왕의 마스터와 제작진은 이수연 양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문, 뭐 대국민 투표와 마스터 제작진의 이 높은 평가를 빼면은 인스타그램도 팬카페도 이수연 양이 김태현 양에게 다 못 미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결국 둘 중에 한 명은 탈락을 하게 된다. 그러니 이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렸죠? 반전 결과, 충격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아주 상세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너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찾아낸 이 결정적 증거만 놓고 봐도 이미 제작진은 시청률이 어떻습니까? 거의 뭐 미쳐 있다. 그러니 이 10대 가수 3명을 결국 7, 8회차에 걸쳐 준결승행을 결정짓는 시청률에 굉장히 막대한 힘을 쏟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0대 소녀 셋 중에 한 명이 탈락한다면 그만큼 큰 파급력이 있을까요? 저도 셋 다 준결승 진출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준결승을 가도 결승전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스터단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현역가왕의 제작진을 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여기서부터 좀 많은 분석이 필요했는데 상당히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자, 빈예서 양과 이수연 양의 이 등장 장면을 좀 더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수연 양이 최연소 가왕은 아마 내가 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살짝 다시 돌아갈게요. 최연소 가왕은 내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딱 두 사람이 막 지금 양옆에 서가지고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피말리는 대결의 승자는 이라는 글과 함께 양옆에 선 사람의 가수들의 모습이 막 교차가 됩니다. 강혜연 씨와 나란히 서 있는 가수의 모습들이 보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수연 양이 김태현 양과 서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수연 양이 여기 서 있고 김태현 양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vs. 분명히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빈예서 양은 이수연 양과 대결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복장도 똑같습니다. 검은색에 민소매에
이렇게 치마를 입고 있는데